예. 왜냐면 부상자가 많이 복귀한다. 둘째로 주중 경기가 많이 줄어든다. 이것은 손흥민이 그동안 3, 4일 간격으로 이제 33살이에요, 사실. 네. 계속 경기 소화하느라 진짜 눈에 띄게 너무 지쳤잖아요. 토트넘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잡았습니다. 나락전, 멸망전. 지면 눈썹을 밀어야 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지면 나락으로 간다 뭐 이런 류의 경기였는데 토트넘이 나락까지는 가지 않고 메뉴의 아모린 감독을 글로 밀어 넣어 버렸죠. 이런 경기가 17일 새벽에 열렸고요. 토트넘이 홈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 경기 자체에 대한 후토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이미 서영 의견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라이브를 통해서 할 얘기는 과연 이 경기 어떤 의미가 있는가. 네. 좀 미리 말씀드리자면 좀 근들갑이라고 하죠, 요즘 용어로. 설레발이에요. 네. 그렇죠. 이거 혹시 대반격의 서막? 비기닝 오브 대반격? 그렇죠. 던 오브 대반격? 이런 거 아닌가? 두근두근? 우리가 이래도 되는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일단 이번 맨유전 의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토트넘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맨유를 상대로 처음으로 리그 더블을 했다. 예, 그게 첫 번째 의의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맨유는 뭐 리그컵까지 포함하면은 토트넘한테 3패를 했습니다. 이것도 뭐 거의 맨유 입장에서는 굴욕적인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리고 토트넘이 이번 맨유전에서 승리하면서 리그 2연승을 4개월 반 만에 거뒀어요. 와우. 예, 이게 9월에 브렌트퍼드와 맨유를 상대로 2연승을 거둔 뒤로 처음이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번 리그 2연승도 브렌트퍼드와 맨유를 상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프리미어리그는 뭐 분데스리가랑 다르게 전반기 여러 경기 순서를 후반기에 똑같이 하지 않거든요. 예. 분데스리가 그렇게 하는데 프리미어리그는 막 바꾼단 말이에요. 근데 묘하게 두 팀이 고대로 붙어 있고 그 두 경기를 연승을 했다는 거야. 예. 이 무슨 뭐 운명의 장난도 아니고 그쵸. 그렇게 됐습니다. 네. 예. 뭐 물론 경기력이 좋다고만은 말할 수 없었어요. 좋다고만 말할 수 없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맨유가 결정력이 부족했고 그다음에 비카리오도 선방 잘했고 이렇게 해서 1대0 승리를 지킬 수 있었고요. 뭐 스펜스 비롯해서 뭐 최근에 케빈 단조도 점점 폼이 올라오는 모습이고 여러모로 수비력이 나아지면서 리그 두 경기에서는 무실점을 거뒀습니다. 브렌트퍼드랑 맨유를 상대로요. 물론 그 사이에 컵 대회에서 이제 추풍낙엽처럼 탈락하긴 네. 했지만 아무튼 리그 연승이다. 네, 그렇죠. 많은 걸 생략하고 리그는 연승.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따가 말하겠지만 마티스텔이 결정력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날 뭐 손흥민 선수가 한 두세 번 컵백 준 것 같은데 이 컵백을 모두 그런 세기가 약한 슈팅으로 날려 먹으면서 아쉽게도 그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뭐 손흥민 선수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날도 역시 그 골잡이보다는 도우미의 위치에서 좋은 모습 보였고요. 슈팅 3회, 드리블 성공 2회, 키패스 4회, 경합 성공 4회 등 뭐 제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토트넘이 리그 2연승 거두면서 간만에 좀 괜찮은 분위기, 그래도 리그컵과 FA컵 패배를 만회하는 분위기를 조성을 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토트넘이 리그에서 반등을 통해서 유럽 대항전 진출권까지 가닿을 수 있을까?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건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어느 쪽일지.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일단 토트넘이 유럽 대항전 진출하는 건 두 가지 경우일 수밖에 안 남았습니다. 유로파리그 우승을 하거나 아니면 리그에서 극적인 반등을 하거나. 그렇죠. 컵 대회 우승을 통한 유로파 리그 우승은 꿈이었던 거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유로파리그 우승은 일단 제쳐두고요. 아직 경기들이 누가 상대인지도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건 일단 제쳐두도록 하고요. 과연 리그에서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을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토트넘이 리그에서 승리한 뒤로 연승한 게 2번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다 브렌트포드 맨유였고 네. 나머지는 다 패배하거나 무승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랬겠죠. 예, 리그에서 승리 뒤에 패배한 경우가 5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승리 뒤에 무승부가 1번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면 꼭 졌다. 뭐 이런 패턴이라는 거예요. 네. 예, 퐁당퐁당 패턴이 반복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 유로파리그를 제외하면 일단 주중 경기가 없을 예정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부상자들이 복귀했기 때문에 체력 문제도 서서히 해결할 수 있다. 라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흐름과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희망을 볼 수 있고요. 그렇죠. 예, 토트넘이 4위 정도까지 올라가려면 4위권 경쟁 중인 뭐 맨시티, 본머스, 첼시, 뉴캐슬까지 그러니까 4위부터 7위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즉 이 네 팀을 좀 어떤 제칠 수 있는
승점 추이를 벌어들여야 유럽 대항전 진출이 가능하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임의로 잡아본 토트넘이 얼마나 상승세를 탈 수 있을까 예. 봤는데 물론 뭐 산술적으로는 남은 13경기 전승도 뭐 불가능하진 않지만 그건 산술적인 거고 예. 실제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토트넘이 만약에 진짜 상승세를 탄다 이거야. 상승세를 얼마나 탈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잡아본 임의적인 선이 현재 4위 정도의 어떤 승점 획득 능력 그런 승률로 이번 시즌을 끝까지 간다면 어떨까? 이런 가정을 해본 거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승점은 약 1.76점, 그러니까 경기당 승점이 1.76점을 따야 됩니다. 현재 맨시티가 4위인데 맨시티가 지금까지 경기당 1.76점 페이스라는 거예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이 그렇게 되면은 남은 경기가 13경기이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약 29점 정도 더 벌어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승점 59점으로 시즌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상승세를 진짜 충분히 타서 예. 앞으로 꽤 잘 나가면 승점 59점 정도로 마무리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현재 7위인 뉴캐슬이 토트넘과 같은 승점 추이로 간다라고 예상을 했을 때 뉴캐슬이 지금의 추이를 유지한다죠. 예, 지금의 추이를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 최종적으로는 승점 62점이 됩니다. 네. 그렇다는 뜻은 토트넘이 최종적으로는 8위 정도의 성적을 거두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8위는 유럽 대항전 진출을 논하기에는 애매한 순위죠. 이거는 뭐 그러니까 자력으로 할 수 없다. 네. 만약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건 챔피언스리그 4장, 유로파리그 2장, 컨퍼런스리그 1장 이 정도가 되겠는데 만약에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이 이번 시즌 유럽 대항전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다. 좋은 활약을 펼쳤다라고 하면은 챔피언스리그 추가 티켓 한 장을 얻는다고 가정해 볼 수 있겠죠. 뭐 이번 거의 확실합니다. 얻는 네. 것 자체는. 네. 네. 그렇다면 챔피언스리그가 5장이 될 거고 그다음에 유로파리그 컨퍼런스리그가 각 한 장, 그다음에 컵 대회 우승팀에게 유로파 한 장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건데 그래서 프리미어리그가 총 8장이 되는 거죠. 예. 네. 일단 여기서 FA컵 우승팀이 뜬금없이 이제 챔피언십이나 아니면은 하위권에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러니까 즉 FA컵 우승팀이 7위 이내 팀에서 나오면은 8위인 8위가 될 예정인 네. 토트넘이 벌써 예정이야? 예, 네. 컨퍼런스 리그 진출권을 획득할 수 있다라는 이론적인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FA컵이 그 1위부터 7위까지 중에서 우승이 안 나오면 예. 프리미어리그 순위에 따른 승계된 FA컵 그에 따른 유로파리그 참가권이 아니고 그렇죠. FA컵으로 인한 유로파리그 참가권은 딴 데서 나오기 때문에 그쵸. 토트넘이 8위를 해도 그냥 8위일 뿐이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당장에 토트넘을 이긴 빌라가 우승을 해버리면은 토트넘은 진출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고 토트넘의 또 다른 악재는 리버풀이나 첼시가 탈락을 했다. FA컵에서 탈락을 했다. 이런 악재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왕 살펴본 김에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겠죠? 과연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려면 얼마나 잘해야 되나? 이렇게 웃고 시작할 수밖에 없네. 네. 네.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려면 기적이 필요합니다. 어. 그러니까 그냥 터놓고 얘기하면은 지금 리그 2연승 포함해서 리그 15연승 해야 돼요. 15연승. 예. 그러니까 지금 남은 경기가 13경기거든요. 예. 전승. 네. 전승. 남은 경기 전승해야 됩니다. 토트넘이 4위에 올라가려면 전승을 해야 될 정도로 지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하긴 뭐 12위 딸인데 뭐 4위 가려면 그렇긴 하겠죠. 네. 그 정도구나.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리그 15연승이면 거의 그거거든요. 맨시티가 리버풀 제치고 네. 21, 22 시즌인가 우승할 때 네. 리그 15연승에서 우승하고 막 이랬거든요. 네네. 거의 그 수준으로 가야 된다 이 뜻인데 어. 산술적으로는 남은 13경기에서 12승 1무를 거두게 되면 간당간당하군요. 예, 간당간당합니다. 현재 승점 추이를 다른 팀들이 모두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 4위 팀이 승점 67점이 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토트넘이 12승 1무를 하면은 그거까지는 갈 수 있다. 4위는 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 12승 1무에서 당연히 맨시티와 맞대결 이겨야 되고요. 예,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힘들다. 자, 그건 그만 알아보죠. 예. 자, 그러면 토트넘이 지금 상승세를 과연 탈 수 있을까? 2연승 가지고 일단 설레발은 떨었어요. 예. 설레발에 근거가 있는가 아니면 사실 알고 보면 경기 내용이나 팀 사정을 볼 때 2연승도 기적이고 떨어질 것이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가 어느 쪽인지를 봐야 되는데 그렇죠. 일단 토트넘이 나아지고 있다는 점 아까도 말씀해주신 부상 복귀 요인부터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불 좀 꺼줄래? 비카리오가 돌아왔고요. 네. 그리고 메디슨도 선발로 나와서 골을 넣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상자 복귀 효과를 분명히 봤어요. 예. 네, 그리고
오도베르와 존슨도 교체로 나왔고 벤치에 우도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5명이 이번 경기를 통해서 부상해서 한 번에 복귀했습니다. 그렇죠. 네, 한 10명 정도 되는 부상자 중에서 반쯤이 한 번에 복귀한 거예요. 그렇죠. 네. 뭐 우도기까지 벤치에 복귀하면서 뭐 물론 스펜스가 잘해주고 있지만 우도기 복귀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예,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이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비카리오 상대 유효 슈팅 6개 모두 막아내는 선방쇼 했고요. 메디슨은 팀 내 최다 득점자로 또 올라섰습니다. 리그 9골 4도움 이렇게 됐고 다음 주가 되면은 티모 베르너도 벤치에 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판더벤과 로메로가 복귀가 미뤄졌어요. 한 3주 정도 미뤄진 게 좀 아쉬운 점인데 뭐 그 정도만 제외하면 웬만한 주전들은 다음 주 중에는 다 돌아온다 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건 다 괜찮아지고 있고 결국엔 센터포드랑 센터백 예. 이 두 가지 중요한 포지션이 주전들이 다 나가 있다. 그쵸. 이거를 극복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겨울에 이제 텔과 단조를 영입하긴 했다 이거죠. 그렇죠. 텔은 저는 뭐 적응을 한다고 해서 잘할지 조금 회의적이긴 한데 단조는 그래도 텔에 비하면 유망주도 아니고 완전 주전급을 영입하는 것에 가깝기 때문에 예. 단조는 뭐 이미 조금 팀에 녹아들고 있기도 하고 앞으로 더 녹아들어 준다면 한 3옵션 모든 선수가 다 있어도 드라고신보다 윗순위 예. 이런 정도 될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보강을 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부상으로 인한 그동안 전력 누수 최소화하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다. 예.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네. 결과적으로는 드라구신이 십자인대 부상을 당해서 더 단조 영입에 박차를 가긴 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괜찮아졌습니다. 토트넘에. 뭐 이날 경기에서도 단조 뭐 무실점 활약을 하면서 센터백의 새로운 옵션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했고요. 단조가 이날 또 보여준 것 중에 좋았던 거는 수비도 수비지만 이제 공격적인 빌드업 작업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다. 원래 그런 선수죠. 예. 네. 원래 그런 선수고 또 포스테코글루도 축구에도 맞는다라는 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뭐 이제 팀 센터백 조합이 계속해서 바뀌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 바뀌고 있는 센터백 조합 속에서 이 수비진과의 호흡이 좀 무르익는다라고 하면은 또 포로도 공격적인 선수고 하니까 오른쪽에서 주로 뛰게 될 텐데 이 단조가 좋은 경기력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면 이 포로 클루셉스키랑 새로운 공격 옵션을 또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드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제 단조에 비해서는 마티스 텔이 또 문제가 되는데 마티스 텔은 아직까지 적응을 못한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실전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슈팅도 많이 시도는 하는데 이게 슈팅이 결정력이 그러니까 가기는 가요. 골문으로 가기는 가는데 이게 골문으로 갈 때는 너무 약하고 골문으로 슈팅이 강할 때는 골문으로 좀 안 향하고 이런 상황들이 좀 아직까지는 있어서 텔은 얼마나 빨리 적응하느냐가 토트넘의 남은 기간 반등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이제 적응도 적응인데 좀 미리 좀 얘기하면 텔은 원래 이런 선수긴 하다. 예. 그러니까 텔이 경기력이 안정적이지 않고 포지션도 확실하지 않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데 둘 다 좀 애매하게 잘하고 이런 류의 유망주거든요. 네. 텔이 제가 지난 시즌 김민재 선수랑 같이 뛸 때 골을 많이 넣기 때문에 그때 본 모습들을 좀 기억해 보면 득점 터였던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문전으로 세도하면서 발만 대서 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럴 때는 운동 능력이 좋기 때문에 잘 넣어요. 둘째, 측면부터 중앙으로 대각선으로 들어가다가 네. 가마차든지 해서 넣는 거. 전형적인 어떤 그 윙어들의 득점 루트. 그쵸. 이것도 괜찮게 잘해요. 근데 이날처럼 뭐 동료가 컵백 같은 걸 줬는데 두 발을 다 땅에 붙이고 있다가 발 딱 대가지고 딱 넣어야 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손흥민이 한창 잘하던 거. 네. 이런 거는 원래 좀 약해요. 아하. 네. 저는 사실 그런 골을 본 기억은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텔을 계속 쓸 수밖에 없다면 텔한테 맞는 득점 루트 개발도 필요하다. 텔이 저번에 데뷔골 네. 토트넘 데뷔골 넣어가지고 텔이 센터포드야 이러면서 막 현재 설레발 떨었을 때도 그 발만 톡 떼서 넣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건 원래 잘합니다. 근데 이날 온 슈팅 기회 같은 건 원래 못해요. 본인이 아직 유망주니까 개발을 할 수 있는데 개발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거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 당장 필요한데 단조래 텔한테 맞는 공격 루트를 좀 만들어주면 좋은데 포스트 감독이 그런 스타일이 아니긴 하죠. 네. 자 일정 볼까요? 네. 네. 그러니까 일정은 불안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리그 일정을 그냥 쭉 읊어 드릴게요. 입스위치 타운 다음 경기에 만나고요. 그 다음이 지옥 같습니다. 맨시티, 본머스, 풀럼, 첼시 차례로 만납니다. 그 다음에 사우스햄프턴과 울버햄튼 만나면서 이것도 숨을 돌린다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게 후반기라서. 그다음에 노팅엄, 리버풀, 웨스트햄, 팰리스, 빌라, 브라이튼 이렇게 상대를 합니다. 네, 지금
프리미어리그에 만만치 않은 팀이라고 하면은 거의 10개도 넘어요. 네. 그래서 그거 다 말할 수는 없고 현재 순위 기준으로 빅6를 잡아보자. 그랬을 때 토트넘은 그중에 아스널만 만났고 나머지 5팀을 다 안 만났습니다. 예. 그죠? 시티, 첼시, 노팅엄, 리버풀, 빌란가? 뭐 이 정도를 아직 안 만났어요. 예, 본머스죠. 본머스죠, 본머스. 예. 저기 있네요. 네, 본머스 이 정도 아직 안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지는 한마디로 안 좋다. 예. 남은 대지는 안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이게 토트넘이라서 안 좋다라고 보일 수도 있는 거긴 한데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강팀은 강팀끼리 좀 뭉쳐 있고 이 강등권 팀이 강등권 팀끼리 뭉쳐 있는 일정이 조금 또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맨시티, 본머스, 풀럼, 첼시를 연달아 만납니다. 풀럼도 지금 리그 8위 만만치 않은 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그 4위, 5위, 8위, 6위를 차례로 만난다. 아하. 그나마 다행인 거는 여기에 A매치 기간이 들어간다라는 것이고 하지만 여기에 유로파리그 16강 일정이 들어갈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맨시티, 보머스, 풀럼, 첼시 4연전에 유로파리그까지 고려를 하면은 굉장히 빡빡한 일정을 소화를 해야 되는 토트넘입니다. 네. 사실 또 저렇게 완전 후반기에 만나는 약팀들은 소위 강등로이드라고 그러죠. 예. 네, 뭔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입스위치전 같은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예. 네, 하지만 아무튼 토트넘이 올라갈 생각이 있다면 로이드고 뭐고 그걸 밟아야죠. 그래야 그렇죠.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입스위치도 입스위치인데 사실 사우샘프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팀은 그냥 소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팀이고 냉정하게 말해서 네. 예, 근데 그 다음에 있는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팀입니다. 최근에 이제 리버풀과의 경기도 잘 비비다가 졌어요. 예. 그러니까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또 강등권 탈출을 어떻게든 해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사실 저 시기에 울버햄튼 만나는 거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다소 운이 없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강등로이드를 맞을 수 있는 팀은 뭐 입스위치, 울버햄튼, 그 다음에 크게 보면은 뭐 웨스트햄까지 이렇게 세 팀 정도 있다고 보면 되겠는데 물론 웨스트햄은 강등권과 격차는 많이 벌어져 있지만 그때 또 상황을 봐야겠죠. 예, 이렇게 해서 하위권 팀도 하위권 팀을 만나는 시기가 토트넘한테 베스트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토트넘은 남은 경기에서 뭐 전승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지금 같은 상승세를 이어가서 패배를 최대한 줄이고 그 다음에 승리를 많이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금까지는 득점이 49득점인데 9승 3무 13패라는 거는 지금까지 토트넘이 수비도 수비고 그 다음에 경기 운영 능력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 이런 거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앞으로는 그런 경기 운영 능력에서 오늘처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맨유전처럼 뭐 경기력이 좋고 말고를 떠나서 아무튼 첫 득점을 선제골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운영 능력 이거를 키우기만 한다면은 토트넘이 그래도 리그에서 최종적으로 유럽 대항전 진출권인 한 7, 8위까지는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갖추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뭐 팬들의 입장에 따라서는 차라리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 싶은 팬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예. 이를테면 뭐 그러면 포스텍 잔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둘째로 진짜 애매하게 잘해서 컨퍼런스 리그 나가버리면 다음 시즌 체력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첼시처럼 막 더블 스쿼드 이상인 팀들이야 컨퍼런스 리그를 통해서 경기 감각도 유지하고 이제 약간 이원화해서 굴리고 하는 거지. 예. 그 정도가 안 되는 팀들이 컨퍼런스 리그 병행하느니 리그에 집중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당장 뭐 상승세를 타는 게 당연히 안 타는 것보다는 더 좋은 거니까 한번 그 가능성이 얼마 되는지 따져봤고요. 이런 가능성은 지금까지 얘기한 거에 빠져 있지만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부상자가 많이 복귀한다. 둘째로 주중 경기가 많이 줄어든다. 이것은 손흥민이 그동안 3, 4일 간격으로 이제 33살이에요 사실. 예. 계속 경기 소화하느라 진짜 눈에 띄게 너무 지쳤잖아요. 한창 때 같으면은 공 딱 올 때 스텝 따닥 밟고 디딤발 힘 빡 주고 슛 딱 해가지고 딱 마무리할 수 있는 거였는데 지금 어디 딱 보면은 그냥 경기만 봐도 알아. 우리 같은 범부들이 봐도 알아요. 예. 다리에 힘이 한창 팔팔할 때만큼 없어요. 요즘 몇 경기 보면 너무 요새는, 지쳤잖아요. 예. 그 다리에 그 피로 물질이 얼마나 쌓였겠어. 그래가지고 그 공을 이제 딱 멈춰놓고 딱 못 치니까 퍼스트 터치 해놓고 퍼스트 터치 조금 씹히면은 득점기 안 되고 이런 게 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약간 혹사에 가까운 일정에서 벗어난다면 손흥민도 원래 결정력을 좀 되찾고 예. 원래 경기력을 되찾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제일 바라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죠. 네. 예,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거의 뭐 스프린트를 하기는 하지만 그 스프린트의 위력 같은 게 진짜 많이 떨어져 있는 네네. 상황이거든요. 예. 쉬기만 한다면 좀 휴식만 충분히 부여가 된다고 하면 그런 스프린트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아직까지는 그런 정도의 몸 상태, 그럼요. 예, 컨디션 충분히 되고요. 그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스프린트 실력을 회복을 한다라고 하면은 도우미 역할에 계속해서 머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토트넘 경기력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네네. 예. 이번 경기에서도 보면은 날카로운 크로스 컵백 같은 게 꽤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결과적으로는 뭐 기점 패스나 이런 건 아니었지만 메디슨 골 장면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날카로운 이제 발리 크로스 보내서 그게 우당탕탕해서 결과적으로 그렇죠. 골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체력을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토트넘의 후반기 반등에 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게 사실 뭐 팀의 상승도 상승세지만 손흥민 선수가 상승세를 타는 게 우리가 가장 보고 싶어하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프리미어리그가 38경기 중에서 25경기를 진행하고 예. 13경기만 남겨두는 이 상황 3분의 2가 진행된 상황에서 토트넘이 반등 가능성을 조금 보였다. 그게 얼마나 길게 이어질 수 있을까에 예. 대해서 탐구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